3시엔 충청 매거진 오후 4시 영주와 함께요. 유익한 정보와 즐거운 노래 충청인의 참 좋은 방송.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자의 모든 법률 문제는 이곳에서 해결해 보시죠. 노사 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실용 노무백과 세종노사연구원의 남영민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노사연구원 노무사 남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노무사님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 잘 아시다시피 노동법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근로자만 보호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경영계 중심으로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을 위한 유용한 노동법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지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실 소규모 사업주도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특히 그렇죠.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힘드신데 직원들 문제까지 발생한다면 이중고가 아닐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채용에서 퇴직까지 소규모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노무 문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먼저 채용 단계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채용 시에 발생하는 이제 안타까운 소상공인 사업주의 피해 사례거든요. 근로자가 입사 2일 만에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해서 결국 사업주가 법 위반으로 확인되어서 형사 처벌되었다고 합니다. 네. 사업주는 이제 경영상 바빠서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미뤄 작성할 수도 있지 아이고,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나 법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직원 업무 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혹시요, 채용된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그 내용이 좀 불만족스러워서 이를 거부하다가 며칠 일하다 퇴사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이 경우는 실무에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직원 출근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해달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해당 직원이 급여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적다. 계약서를 서명을 안 한 채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신고를 했거든요. 이래서 근데 실제적으로 사업주가 처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머, 그랬군요. 예.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 너무 이건 좀 억울한 상황인데요. 예, 당연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을 잘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17조 규정을 보잖아요. 네. 그럼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을 서면에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반드시 계약서에 서명을 받으라고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직원의 서명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수 있잖아요. 교부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근로계약서 교부하면 될까요? 예, 메일이나 문자, 카톡 등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한다면, 그러니까 사업주의 서명 없는 그런 근로계약서가 되겠죠. 이런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즉 직원이 서명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걸 좀 악용하는 사례도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예,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제 악의적인 직원이 있거든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직원이 채용돼서 업무 개시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간혹 그 내용에 의견이 합치되지 않더라도 직원이 업무를 개시한다면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원의 서명이 없다 하더라도 가능함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채용 단계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 전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직원이 이제 퇴사할 때 발생하는 노동 분쟁입니다. 아무래도 직원이 퇴사할 때 각종 민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출근한 지 며칠 안 된 직원이 근무 시간 중에 자리를 비우는 등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아서 사업주가 화가 나서 그런 식으로 근무할 거면 당장 그만둬라고 했는데 해당 직원이 이를 빌미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진짜 그만두라고 해고를 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핀잔을 준 건지 구분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렇게 악의적인 직원이 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녹취하거나 SNS를 활용해서 아. 자신에게만 유리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네. 노동법을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한 사업주들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직원을 제가 현실적으로 네.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상습적으로 편의점, 응식점, 병원 등을 순회하면서 이득을 챙겼다고 합니다. 야, 예. 진짜 악의적이군요. 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사 이후 이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만약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임금액을 수령하면서 복직까지 할 수 있고요. 또 복직하기 싫으면 이에 상응한 금전 보상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소규모 사업장 참 피해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사업주가 한 발언이 진짜 해고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면 신속하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해당 직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예, 또 나중에 다툼을 대비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최소한 다른 직원이 있는 곳에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증인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소규모 사업장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전체 기업의 수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약 772만 개입니다. 예. 또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2,28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중 소상공인 업체의 수는 733만 개 이상으로 전체 기업의 9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대단하군요. 예. 네, 네. 노동법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 과반수 이상이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노무사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2024년도도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2025년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기도 좋아지고 그곳에 일하는 직원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실용 노무백과 세종노사연구원 남영민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